저 큰일 났어요. 저 캐리어 잊어먹었습니다. 둘째 날이지. 안녕하세요. 오늘 출장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, 저희가 팀 미팅이 원래 1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3시간을 했어요. 왜냐면 사람들이 저희 다 팀원들이 리모트로 일하니까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입이 다 터진 거죠. 그래서 막 각자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. 원래 오전에 1시간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오후에 2시간을 추가로 미팅을 했고요. 왜냐면 이렇게 다 모일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.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 사는 직원들이 모두 다 오피스를 안 나왔어요. 여기 살아도 좀 멀리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 모인 김에 다 미팅을 끝냈고요. 의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제 퍼포먼스 미팅이 오늘 오후였는데 내일 오후로 미뤄졌어요. 그것 때문에. 그래서 내일 금요일 저녁인데 미팅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점심에 좋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직원이 다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. 근데 뭐 전 세계 직원들이 다 온 건 아니고 미국 직원들 그리고 캐나다 직원 2명이 와서 한 50명, 60명 됐던 것 같아요. 밥을 맛있게 먹었고 그 한 5명 정도 불러서 그 말을 하게 했어요. 2023년에 뭐가 제일 기대되는지. 그래서 부랴부랴 좀 준비를 했던 거를 얘기를 했고요.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이 다 달랐어요. 그래서 저 좋았던 것 같은데,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은 HR인데 네. 일단은 되게 이건 말 안 해야겠다. 아무튼 뭐 그냥 뭐 괜찮게 했습니다. 캐나다에서 같이 온 동료는 어제 다운타운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다운타운까지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서, 왜냐면 다운타운에 있다고 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비싼 것 같아요. 뭐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지. 그래서 저희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BBQ 집을 갈 건데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. 가격도 괜찮고.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밥 먹고 와서 해야 되는 게 내일 퍼포먼스 리뷰하는 거 좀 검색을 해서 그런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그 면접도 그렇고 연봉 협상도 뭔가 이렇게 그걸 하는 거잖아요.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뭔가 약간 막 좋은 어려운 단어들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막 뱉는 것보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자세한 건 좀 얘기하기 그렇고,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.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고 싶습니다. 아니 뭐 맨날 이렇게 막 계속 미팅이 뒤로 밀리니까 뭐 계속 좀 별론 것 같아요. 빨리 그냥 끝내고 싶은데. My card wasn't accepted at first. I got scared, but yeah. 이타다키마스. 저 큰일 났어요. 저 캐리어 잊어먹었습니다. 빨리 가방 찾았습니다. 아니 제가 지금 공항에서 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. 근데 한 2시간 지났어요. 이 안에서 2시간 동안. 근데 이제 2시간 동안 밥 먹고 쉬다가 게이트로 가려고 하는데 제 그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산할 때 두고 온 것 같아서 계산하는데 갔어요. 근데 없죠. 물론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카페테리아니까. 그래서 혹시 하고 그 체크인하고 시큐리티 통과하는데 갔어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줄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없대요. 그래서 막 두리번 하는데 저 같이 왔던 동료가 야 저거 아니냐고 해서 찾았습니다. 2시간 동안 캐리어 안 갖고 다녔는데도 모르고.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. 지금 한 2-3일 지났습니다. 출장을 간 주부터 학교를 시작한 거라서 바빴거든요. 그래서
과제 하나 제출했고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겨서 연봉 협상했던 거를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. 우선 연봉 협상 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싶었어요. 구글이나 유튜브에 있는 연봉 협상 팁 이런 거를 다 봤고요. 기억나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일에 집중을 해서 더 얘기를 해라. 예를 들면은 뭐 밴쿠버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라라는 팁이 있었습니다. 일단 들어가서 지난번에 제가 제출했던 퍼포먼스 리뷰 레포트가 있어요. 그거를 매니저랑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 줄을 읽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혹은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살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. 왜냐면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었거든요.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이 그 등급인데 제가 A+를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A+가 가장 높은 등급이 아니었습니다. A+는 그냥 중간 등급이었고요. 그 위에 더 높은 게 있었고 그 위에 또 높은 게 있었어요. 일단은 A+를 받으면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그 위에 등급을 받으면은 보너스를 더 주는 거죠. 저는 근데 A+가 제일 높은 등급인 줄 알고 나 이제 더 내가 요구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저는 보통만큼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. 어떤 회사가 저희 회사를 샀거든요. 작년에. 그래서 이번에 보너스가 그 계산법이 달라진대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거는 지금 매니저도 모른다.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거기서 많이 안 변하게 줄 것 같은데 저는 얼마나 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보너스는 좀 제껴두고 그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보너스에 대한 계산법이나 이런 설명을 매니저가 해줬고 그러면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. 있다. 연봉을 얘기하자. 레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어요. 저도 알고 매니저도 알고 저도 알고 매니저도 아는 얘기인데 매니저가 했던 그 단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하지 않는데요. 이 회사는. 좀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경력도 조금 비례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하지 않은 이상 좀 미친 듯이 근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그런 큰 레이즈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. 예전에 한번 매니저랑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매니저가 이 회사는 연봉을 정할 때 마켓 밸류 그리고 인플레이션 퍼포먼스 리뷰를 한 걸 본다고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마켓 밸류도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마켓 밸류를 보는 건데 그리고 제 연봉이 딱 시가 정도인 것 같아요. 전 회사들은 조금 제가 어쨌든 처음 이민 1세대니까 잘 못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시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. 회사는 많이 주지 않고 조금 주지도 않고 그냥 시가를 준다. 그 참 감사한 게 전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도 없고 반도체 회사 경력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이 반도체 회사에 들어온 건데 그 전 경력들을 인정을 해줘서 잡 타이틀의 뒤에 숫자 2를 넣어줬어요. 2라고. 저는 1일 줄 알았는데 2를 넣어줬습니다. 사실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매니저도 사실 저희 팀 리드지 또 그 부서장은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연봉은 팀 리드, 그 저랑 상담한 매니저 그리고 그 부서장, HR 이렇게 셋이서 최종 가격을 하는 건데 이 매니저한테 이유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퍼포먼스 리뷰 때 막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등급이고 그냥 보통의 인상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또 이유를 주기 위해 막 짱구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그 밴쿠버하고 제 잡 타이틀 에버리지 하면은 이렇게 넘버가 나와요. 그리고 시니어로 가면은 갑자기 연봉이 이렇게 탁 뜁니다. 그래서 얘기했던 게 내가 이 잡 타이틀로 앞에 시니어를 달려면 몇 년을 더 해야 되냐. 어쨌든 제가 2기 때문에 저는 3이 시니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시니어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저한테 물어봤어요. 얼마나 더 일을 해야 시니어 그 위에 매니저랑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했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시니어 연봉을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이만큼 있고 제가 지금 2니가 중간이잖아요. 시니어 연봉이 여기 있고 제 중간이니까 여기니까 이 연봉 상승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자로 돼야 된다. 보통 근데 연봉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.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뭔가 시니어 달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일자로 돼야지 이게 좀 아이디얼하지 않니 했더니 그런 얘기가 한번 매니지먼트에 나왔었나 봐요. 그래서
회사도 이거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,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숫자를 정해진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연봉이 얼마 오르는지 아직도 몰라요. 이거는 2월 달에 정해진다고 해서 아직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태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얘기할 때는 정신없이 막 그냥 쏟아붓고 나왔어요.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뭔가 약간 현타가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는 캐나다 직원이 2명 있고 다른 팀원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. 4명 정도가 있고 저희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코비드 양성 나왔다고 해서 저도 빨리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그 테스트 했는데요. 하나가 다 빨갛게 나온 거예요. 이렇게 뭔가 빨간색이 막 퍼지듯이.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. 근데 결과는 다행히 음성입니다.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얘기했었지?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약간 현타가 왔어요. 이게 왜 왔냐면은 글래스도어에 그 회사 이름 그리고 제 잡 타이틀을 치면은 연봉이 나와요. 그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. 근데 그 심지어 잡 타이틀 뒤에 있는 숫자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동급인 거죠. 비슷한 경험의 에스tet인데 누가 그 셀러리를 입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받는 금액을 알아버린 거예요. 근데 원래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. 근데 막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게 근데 미국의 시가예요. 미국의 시가. 마켓 밸류죠. 그래서 뭔가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는데 저보다 돈을 엄청 뭐 거의 일단은 그 숫자도 크고 환율까지 고려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배 더 많이 받지 않나.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그 리뷰 미팅을 한 40분 동안 했어요. 40분 동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거죠. 어쨌든 점수를 따기 위해서. 근데 그 미국 직원들은 미팅을 15분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니까 한 3명 정도인데 각각 한 15분 있다 나오고 15분 있다 나오고 되게 짧게 했단 말이죠. 근데 저만 한 40분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뭔가 약간 현타가 온 거예요.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현타가 왔었습니다. 미국에서 그런 리빙 코스트가 더 높다는 말이겠죠? 일단 연봉 협상은 그렇게 끝났고요. 뭐 결과는 2, 3월 정도에 알 수 있고 반영되는 건 4월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이렇게 잘 끝났고요. 이제 밴쿠버 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봉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. 물론 일이 많은 회사는 아닌데 그리고 저희 회사가 원래 RRSP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생긴다고 합니다.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생긴다고 해서 그것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출장이랑 그 회사에 있었던 일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